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한번 볼 텐데 오늘 4%대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제가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가격 잡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기준은 하나입니다. 5일 이평선과의 이격이 벌어지면 조정을 받고요. 아래쪽으로 벌어지면 반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일선을 따라가면서만 매매하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쵸? 가격대를 잡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애초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가격과 그리고 보유 전략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 대해서 보면 이 내용이죠. 오늘 5%대 하락, 에코프로 BM보다 더 하락폭이 크다.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는 것, 양극재 기업은 44조 수주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그쵸?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주식시장에서는요. 어떤 상황이든 그쵸?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앞에 좋을 부분을 반영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앞에 좋을 부분이 있으면 좋을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고요. 앞에 나쁠 부분이 있으면 나쁠 부분을 반영해서 하락하는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금 좋을 부분밖에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BM에 대한 상황이 58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7월 달에. 이때는 삼성 SDI별로 들어온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수주 계약에 들어왔죠. 그리고 작년 기준에서 에코프로 BM의 실적 중에서 삼성 쪽으로 들어가 있었던 물량이 4조 원 정도가 됩니다. 정확히 따지면 4조 3천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44조가 추가적으로 들어왔고 이게 5년치죠. 그렇죠? 5년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누기 5로 하면 연간 매출의 규모가 거의 한 9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곱하기 2.5 정도가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장의 판단, 그렇죠? 물론 에코프로 BM에 대한 58만 원짜리 가격이 시장의 판단상 오버슈팅이 나와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오케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가격보다 낮죠. 그쵸? 누가 언제 시점에 이 가격대가 적정한 가격이라는 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시장의 판단 기준 자체가 어느 정도라는 겁니까? 5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판단을 한번 내렸고 그게 과잉 매수가 들어왔던 과열권에 들어왔던 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은 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은 58만 원을 한번 보고 왔지만 58만 원 기준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한 50조 가까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자, 내용 보세요. 30조 정도가 되죠. 자, 근데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은 10조가 안 됩니다. 오히려 빠지고 난 이후에 7조 원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훨씬 더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거고 저평가와 고평가의 기준은 한 가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그쵸? 58만 원의 이 가격대를 오버슈팅이야, 너무 높은 가격이야, 몇 년치를 땡겨다 쓰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은 이미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충분히 나왔고 새로운 수주분이 있기 때문에 고가에서 나오는 매물을 받아먹는 과정이 있겠지만 에코프로 BM은 더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매도들은 죽어나갈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추가적으로 가격적인 반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격 체크를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중요하다고요.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여기요.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500분이 지금 다 찼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입장은 어렵고요. 이쪽으로의 입장은 어렵고 제가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서 그쵸? 2주 안에 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건지를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고가 종목만을 매매를 하고요. 신고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격의 흔들림, 즉 변동성 구간에 노출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는 반드시 한 가지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쵸?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신고가 매매만 하기 때문에 그쵸? 레전드 투자자죠.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전략을 기본적으로 따와서 한국 시장에 맞게 변형을 시켜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내용으로 그쵸? 10페이지에 걸쳐서 정말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서 준비를 해놨고요. 무엇보다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요. 그쵸? 주당 순이익, 연간 순이익, 그쵸? 실적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가 발생해야 된다. 하지만 그건 가격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쵸? 신고가 구간. 윌리엄 오닐도 신고가 매매만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전드 투자자가 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뭐 주식수가 많지 않은 것, 주도주여야 되는 것, 요거는 뭐 3번하고 중복이 되겠죠. 그리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 거래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도 돼야 되겠고요.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판단해라. 요 부분은 사실상 요즘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올라가야 에코프로가 올라갑니까? 아니면 에코프로가 올라가야 시장이 올라갑니까? 그쵸? 그 부분 때문에 주도주를 매매하면 시장에 대한 부분은요. 아예 가격 부담이 있는 구간이 아니면 전혀 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환율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그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실시간으로는 못 받아도 그쵸? 여기 제가 요 내용 보면 자 2단계 상승 구간을 잡는 게 목적입니다. 그쵸? 그랬을 때 계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고요. 요 부분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요 내용하고 붙여서 똑같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볼 만큼 해보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할지도 다 준비를 해놔서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적용시켜야지 응용해서 사용하면 무조건 손해납니다. 신고가 외적인 다른 종목에 대한 움직임, 내가 주식을 싸게 사고 싶다, 안 오른 걸 사고 싶다,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싸다,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요 내용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세요. 그쵸? 그리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고가 매매를 참여할 수 있는 그쵸? 요 내용을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던 내용들을 다 담아놨으니까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요 내용이었죠. 신고가 종목을 매매해라. 그쵸?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어떤 상황이죠? 신고가 종목입니다. 당연히 빠질 수 있죠. 근데 빠지는 과정에서 내가 추적을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일단 인원이 다 찰 만큼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방을 오픈할 때까지는 일단 이 방은 잠그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앞으로 12월 달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즉 신고가 종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